이에 신경치료 자체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치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자연치를 살리는 방법은 환자나 의사에게 모두 조금 힘들고 돌아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분 본인의 치아를 살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재신경치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과거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서 치과에 찾아온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신경치료를 받은 지 보통 3에서 4년째 되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가끔 10년이 넘어가는 치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발치하고 임플란트라고 주변 선배 치과 의사들에게 듣고 배웠었는데요. 그만큼 발치와 임플란트에 너그러운 우리나라 개원가에서는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실제로 바로 발치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원을 하고부터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면 할수록 자연치, 즉 본인의 치아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되고, 신경치료 그리고 발치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신경치료 자체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치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자연치를 살리는 방법은 환자나 의사에게 모두 조금 힘들고 돌아가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분 본인의 치아를 살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재신경치료인데요. 재신경치료는 말 그대로 신경치료를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재신경치료가 뭔지, 재신경치료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신경치료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치료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경치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치아의 구멍을 뚫어서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과 혈관 등이 있는 조직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과정, 또 그 내부를 치과용 재료로 채우는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경치료로 이미 치아 내부의 조직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신경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어떤 환자분은 제가 재신경치료를 하자고 하니 신경을 다시 살리는 건가요? 라고 기대에 찬 얼굴로 물어보셨는데요. 치아의 신경을 다시 살리는 기술은 아직 없고 앞으로도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신경치료는 되돌릴 수 없는 치료이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재신경치료는 치아 내부의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 채워진 치과용 재료를 다시 제거하고 치아 내부를 다시 소독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경치료 후에 채워진 치아 안쪽의 재료들을 제거해야만 재신경치료가 가능한데요. 사실 정교하게 마무리된 잘된 신경치료일수록 내부 재료를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재신경치료의 난이도를 높이게 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신경치료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재신경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경치료로 신경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재신경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신경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경치료 충전재 제거가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치료 후 충전 재료는 치과마다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신경치료는 내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충전재 제거가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재신경치료 실패 가능성을 높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잔존 치질의 감소입니다. 이미 신경치료로 치아 뿌리 쪽이나 머리 부분에 남은 치질이 없어진 상황에서 재신경치료는 한 번 죽인 치아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려낸 상처를 다시 한번 도려낸다면 그 상처가 제대로 새살이 돋기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신경치료도 마찬가지 이유로 원래 신경치료보다 더 큰 실패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치아 내부 신경의 복잡함 때문입니다. 이는 신경치료 자체가 어렵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이유와 같은 이유인데요. 치아 뿌리 쪽에 잔신경이 많고 소독이 되지 않는 특별한
구조가 있다면 이는 재신경치료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즉 신경치료로 해결이 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신경치료를 하지만 기존 신경치료를 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같은 이유로 그 치아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신경 치료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치료 방법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치료입니다. 제 경험상 그래도 80% 정도의 성공률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어떤 기준이 성공이냐에 따라 성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신경 치료를 해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나중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할 거 발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의사의 성향의 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래도 자연치를 살리려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